안녕하세요. 오늘은 두통, 그 다음에 치통, 그 다음에 비염, 축농증, 그 다음에 눈에서 나는 다락지, 그 다음에 치은염이라고 하나요? 이게 치아에서 염증 생기고 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이가 무지무지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좋은 혈자리 또는 좋은 경락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비, 설사, 설사, 변비, 변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변비, 설사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축농증이라든가, 치통이라든가, 치은염이라든가, 눈의 다락지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게 관계된 혈자리가 있어요. 경락이 있어요. 혈이 가는 자리들. 자, 혈이 가는 기찻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이 가는 기찻길. 자, 이렇게 기찻길이 있는데, 그 기찻길 중에서 그 이름이 뭐냐면은 양명,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자, 대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양명이니까는 되게 밝고 가벼운 느낌. 밝고 가벼운 느낌이니까 위로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위로 잘 뜨는 게 뭐겠습니까? 열이죠. 그렇죠. 열이 났을 때, 열이 나게 되면은 그 열이, 자, 치아에서 정체하게 되면 치통이 올 것이고, 눈에 와가지고 정체를 하게 되면 눈이 충혈된다든가, 눈에 다락지가 날 것이고, 자, 코 쪽에 와가지고 열이 정체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코 쪽에서 비염이라든가 축농증 같은 것들이 생길 것이고, 이것이 변 쪽에서 열이 자꾸 떠버리는 거야. 열이 자꾸 떠. 열이 떠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머리 아프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열이 뜨는 거하고 도대체 이 변비, 설사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먼저 우리 시장용 대장경을 하고 있으니까 대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대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식도를 거쳐가지고 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갔다가 소장 끝자락에서 대장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그 지점에 또 맹장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다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게 식도를 통해 가지고 위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소장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는데, 자, 위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먹은 음식들 같은 것들을 소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도 역시 하는 것이 뭐냐면 소화와 흡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흡수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먹었어.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물 먹은 것이 흡수가 안 돼버려. 그러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영양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마를 것이고, 계속 이제 말라 비틀어질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의 장기들 중에서 가장 긴 장기가 바로 소장이 됩니다. 소장은 보통 평균 한 7m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더 긴 사람도 있고 더 짧은 사람도 있는데 그냥 한 7m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보세요. 전체 장기가 9m라고 봤을 때 9m 중에서 7m를 차지하는 것이 소장이야. 소장이 굉장히 길죠. 제가 지금 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소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 같은 것들을 소화시키고, 특히 중요한 것이 흡수작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7m에 가서 길게 7m에 걸친 긴 기간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먹은 돼지고기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상추라든가 배추라든가 탄수화물 밥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은 것들을 계속 얘가 7m에 거쳐서 가면서 흡수 계속 흡수를 해 나가는 거야. 자, 그렇게 계속 흡수를 하고 이제 흡수하고 남은 독소가 있는 찌꺼기들, 또 이런 독소가 있는 찌꺼기들을 어디로 던져주냐면은 대장으로 던져줘요. 자, 그럼 대장에서 뭘 하냐면은 그 찌꺼기들 속에 있는 수분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자, 소장에서 던져진 음식물 찌꺼기들을 대장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수분들을 싹싹 빼냅니다. 그러니까는 제습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제습기. 자, 제습기 역할을 해가지고 습기를 계속 다 빼요. 습기들을 다 빼가지고 우리 몸 곳곳에다 필요한 곳에다 수분들을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손에도 수분이 필요하고, 발에도 수분이 필요하고, 손바닥, 발바닥에도 수분이 필요하고, 눈이 깜빡깜빡 할 때도 수분이 필요하고,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침 도는 것도 수분이 필요하고, 이렇게 수분이 필요한 몸 곳곳에다가 대장에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런데 특히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방광하고 신장이죠. 예, 신장과 방광에서 그 수분 찌꺼기들 또 가지고서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장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세요. 음식물을 넣어주게 되면은 위장을 거쳐가지고 소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장을 거쳐가지고 소화 흡수, 특히 이제 흡수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흡수를 하고서 남은 찌꺼기들을, 독소가 있는 찌꺼기들을 대장으로 던져주게 되면 대장에서는 수분들을 뺍니다. 수분들을 싹 빼가지고 우리 몸 곳곳에다 필요한 곳에다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이 방광하고 신장 쪽으로 보내줘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수분, 이 수분을 가장 적절한 곳으로, 자, 흡수를 통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곳으로 빼주는 곳이, 던져주는 곳이 어디라고 봐야 되죠? 네, 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장에서 이제 남은 찌꺼기들 중에서 수분을 계속 빼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마나님께서 이 변을 안 보시는 거야. 변을 안 보게 되면 변 속에 있는 수분을 또 얘가 뺍니다. 다음 날이 돼도 변을 안 보는 거야. 그러면 또 얘가 수분을 뺍니다. 그 다음 날이 돼도 변을 안 보는 거야. 그러면 또 수분을 뺍니다. 그러면 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변란이 발생합니다. 변이 항문 끝에 딱 매달려가지고 끝에 이게 딱 나가지 못하니까는 얘가 항문의 양이, 먹은 음식들이 있으니 항문의 양이 아니구나. 대변의 양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많아지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이게 변량이 많아집니다. 자, 오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가지고 5일이 지나도 변을 잘 못 보고 하니까는 변들이 계속 똘똘 뭉쳐있는데 계속 대장에서 뭘 하고 있냐? 수분들을 빼가고 있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변을 봤어. 그랬더니 그 변이 무슨 병이 나옵니까? 염소똥 같은 것들이 한 방울, 두 방울 나오다가 말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주기적으로 잘 나가주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수분들을 계속해서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 수분 흡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대장에서 하는 겁니다. 대장에서 굉장히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곳이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수분들을 싹싹 빼내. 자, 빼냈는데 항문에서 이게 변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 자, 대장에 뭐가 가득 차겠습니까? 독소가 가득 차겠죠. 그러면 이 독소가 가득 찬 것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자,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온 방향, 역으로 올라갈 거야. 소장을 거쳐가지고, 위장을 거쳐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어디를 치는지 아세요? 치아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치통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전 되게 재밌다고 보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대장에서 수분들을 재흡수를 해가지고 계속 흡수를 하다 보니까는 대장에 이 온통 찌꺼기, 밖으로 버려져야 될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이것들이 못 나오고 적체가 되어 있으니 이것이 열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대장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위로, 위에서 우리 머리로 뜹니다. 자, 그러니 변을 못 보게 되면 입에서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자, 치아에 염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양치질을 하게 되면 피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양치질을 하게 되면 고름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장경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대장경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코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축농증이라든가 비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치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치통이라든가 치은염이라든가 치아에 염증이 발생할 것이고, 충치 같은 건 안 무서워요. 충치 같은 건 무섭지 않습니다. 그 충치 같은 건요, 그냥 꺼즈에다가 소금장이라고요. 그거 딱 해놓고 발라놓고, 그 다음에 혈자리 몇 개 잡아주면요, 바로 충치가 전 죽는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충치가 아니라 치은염이라든가, 지금 치아를 꽉 잡아줘야 되는 치주염, 치은염, 이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염증을 유발하는 이놈이 아까 보니까는 뭐라고요? 대장에서, 자, 수분들을 계속 흡수하니까는 열이 어떻게 됩니까? 열이 적체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상계 거꾸로 올라오는 거죠. 소장을 타고서 위장을 거쳐가지고 치아로 오고, 코로 오고, 눈으로 오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내가 전날 음식을 아주 맛있게, 정말 맛있게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식도 하고 하면서 맛있게 먹었어. 근데 그 맛있게 먹은 음식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적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역으로 올라와가지고는 치아를 공격하고, 그러면 치통이 생기겠죠.
코를 공격하고 그러면 비염이라든가 충동증이 생기겠죠. 눈을 공격하겠죠. 그러면 눈이 충혈된다든가 눈에 실핏줄이 터진다든가 눈에 다락지가 난다든가. 이것이 그 상태도 모자라가지고 열이 계속 위로 뜨는 거야. 머리가 선을 해야 되는데 이 머리로 계속 열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통이 생기겠죠. 예. 두통. 그 다음에 이 눈에 다락지라든가 이게 눈이 충혈된다든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비염이 생긴다든가 충동증이 생긴다는 것. 또는 치아에 치통이라든가 치은염, 치주염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놈이 누굽니까? 대장경락입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마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식도를 타고 위를 거쳐가지고 소장을 거쳐가지고 소장에서 음식물들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대장으로 던져주는데 대장에서 찌꺼기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뭘 하냐면은 수분을 흡수합니다. 수분을 흡수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수분을 흡수하냐면요. 자,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이 장기 안에 있으니까 약 36.5도 정도의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겠죠. 따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배가 차게 되면은 수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증기라고 생각해요. 수증기 양이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대장 속에 있어야 할 수증기의 양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해버리죠.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설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장 속에 몸이 이 배를 따뜻하게 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배를 덮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배를 덮어줌으로 해가지고 이 대장, 장기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특히 대장 부분이 따뜻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증기가 무럭무럭 잘 올라올 거야. 잘 올라와가지고 수증기를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가지고 온몸에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방광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신장으로 보내주고 하니까는 당연히 신장 방광이 튼튼하니까 허리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아. 자, 신장 방광이 튼튼하니까는 소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게 누가 하는 역할이냐면 대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대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해야 되는데 얘가 배가 차갑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설사가 발생할 거야. 자, 따뜻한 수분을 계속해서 재흡수 해버리게 되면은 수분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변이 딱딱해지는 거죠. 예, 변비, 설사에 관계하는 것이 그 대장경락인데 대장경락인 거 아시겠죠? 그럼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가 대장경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머리에 열이 자꾸 뜨니까 열이 떠가지고 자꾸 두통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눈에 문제가 와가지고 눈에 다락지가 생긴다든가 눈에 충혈이 생긴다든가 눈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눈이 아프다든가 할 것이고 코로 와가지고 코 안이 헌다든가 아니면 비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충동증이 생긴다든가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치아로 와가지고는 치통이 생긴다든가 치은염, 치주염 같은 것들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내가 전날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친구들 만나가지고 맛있게 술 한잔하고 음식도 먹고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 놀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가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러면 뭐를 의심하면 됩니까? 예, 대장경락과 위장경락을 의심하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은 대장이라고 생각하고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대장은 배꼽이 있어요. 배꼽. 자, 배꼽 저는 여기 이쪽에 배꼽인데 배꼽에서 요런 형태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는 이제 소장과 만나는 맹장 부분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올라오죠. 그러면 상행결장이라고 해요. 와가지고 배꼽인대로 쑥 거쳐가지고 옆으로 가니까는 횡행결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가서 뒤쪽으로 해서 항문으로 해서 쑥 빠져나가. 그래서 얘는 내려가니까 하행결장. 자, 대장은 이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가지고 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소장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는데 대장 맹장 부근에서 대장이 연결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음식물들을 이렇게 찌꺼기를 올려주고 이렇게 횡행결장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하행결장 쪽으로 해가지고 항문 쪽으로 해서 음식물 찌꺼기들을 밖으로 버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자꾸 두통이 생기고 자꾸 눈에 다락지가 나고 그 다음에 코 부분이 헐고 코 안이 헐고 비염이 생기고 충동증이 생기고 입에서 자꾸 냄새가 나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나 음식 잘 먹었는데,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정말로 즐겁게 놀았는데, 마음을 행복하게 갖고, 마음 편하게 지내면 몸이 건강하다고 했는데, 근데 자고 일어날 때 눈에 다랑치가 나오고, 코에 문제가 생기고, 치통이 오고, 입에서 아주 냄새가 너무너무 치열하게 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뭐를 의심하시면 됩니까? 네, 위장하고 대장을 의심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대장을 의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통, 치통, 그 다음에 눈에 다락지, 그 다음에 비염, 축농증, 코가 허는 거, 입안이 열이 떠가지고 구내염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치은염 생기는 거, 치주염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치통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외국에서 들어온 베체트시병이라고 있습니다. 입에 그 농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농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입에 보면 정말 곳곳에 농이 생겨가지고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베체트시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혀하고 구내, 입 내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식도도 그렇겠습니까? 식도도 그럴 거예요. 또 위에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염증이 곳곳에 생기는 거, 그것이 염자는 불화를 위아래로, 위에도 불화, 아래도 불화를 집어넣으면 뜨거울 염자가 돼요. 온통 불인 거야. 그러면 그 열기, 그 불의 열기를 갖다 준 놈이 누굽니까? 예, 그것이 위장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먹었다가 뜨거운 거 먹었다가 소주 마셨다가 담배 폈다가, 하면서 계속 여기를 공략을 했으니 염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이 염증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나를 공격을 하는 거야. 열은 뜨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열은 위로 자꾸 뜨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뜨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입쪽에 구내 염증을 유발합니다. 입에서 냄새를 유발합니다. 그 양치한다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내염이라든가 치통이라든가 치은염이라든가 치주염 어디하고 어디를 손보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위장하고 대장을 손보면 좋습니다. 큰 그림이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깐 쉬었다가 자,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대장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대장에서는 이 수분을 흡수를 한다. 참 이게 보면 서양에서 이거를 의사들이 밝혀낸 건데 서양에서 의사들이 이런 것들 서양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냈거든요. 근데 서양 과학하고 동양 과학하고 어디가 더 먼저입니까? 동양 과학은 동양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동양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미 동양에서는 기원 전에 단군 시절부터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기껏 해본 역사가 서양 의학이라고 하는 역사가 없고 몇 년 안 됩니다.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이거 알아냈다고 대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동양에서는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수분을 흡수하는 장치, 즉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뭐합니까? 몸 곳곳에다 필요한 곳을 손으로도 보내주고 또 머리로도 보내주고 눈으로도 코로도 입으로도 우리 몸 온몸으로 곳곳에다가 다 그 수분들을 필요한 곳에다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보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게 대장인데 이거를 우리가 기원 전부터 이게 당군 할아버지하고 곰하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물 이야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장 그러면 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분 흡수를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흡수된 물을 가지고서 몸 곳곳에다가 보내줘야 돼. 근데 어느 곳에 가서 탁 정체가 된 거야.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가 되니 거기서 그러면은 얘가 정체됐으니까는 고일 것이고 고인 물은 썩을 것이고 썩은 곳에 자꾸 쌓이고 고이고 해가지고 악취가 날 것이고 혈이 만지면 아플 것이고 이해 가시나요? 기와 혈이 통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아픕니다. 아니 오른쪽은 멀쩡한데 왼쪽만 그런 거야.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장에서 흡수한 수분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잘 보내줘야 되는데 이 수분들을 잘 보내줘야 되는데 어느 곳은 막히고 어느 곳은 잘 순환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 당연히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순환의 문제가 되겠죠. 어딘가에서 적체가 된 것이죠. 그 적체가 된 것이 쌓여 있는 것이 모여 있는 것이 움직이지 않고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이게 기가 정체가 되거나 혈이 정체가 되거나 기와 혈이 정체가 되어서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조금 더 이야기 더 들어가 가지고
자, 오른쪽은 말짱한데 왼쪽 어깨가 이게 안 들어가고 너무너무 왼쪽 어깨가 아픈 거야. 자, 그러면 왼쪽 어깨가 아프게 되면은 왼쪽 어깨 쪽에 뭔가가 적체가 되었겠구나. 거기에 물이랑 한번 해보자고요. 이 대장에서 흡수한 물이 왼쪽 어깨 쪽에서 자꾸 이게 흘러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흘러와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갔다 흘러오고 노폐물이 되어서 이것이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자꾸 아파. 자, 그러면 여기가 아팠을 때, 병원 가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상한 병명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아픈 것을 해결하는 것은 잘 흘러가게 해주면 된다. 기와 혈을 잘 흘러가게 해주게 되면은 수분도 잘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분이 쌓이지 않게, 고이지 않게, 고이면 쌓이고, 고이면 반드시 물은 썩습니다. 썩으니까 썩기 전에 흘러가게 해줘야죠. 흘러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와 혈을 뚫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 오른쪽은 말짱한데 왼쪽 어깨가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러면 이 오른쪽의 기와 혈이나 수분 같은 것들이 고였고, 고인 것이 썩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썩었다고 해서 살이 썩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고여가지고 노폐물 같은 것들이 여기에 고여있다고. 그러니까 통증으로 자기 몸에다 신호를 보내요. 자꾸 나 아프니까 나 여기 좀 치료해달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고여있고, 여기는 잘 흘러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당연히 따뜻하겠죠. 왼쪽은요? 당연히 차가워지겠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나는 오른쪽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왼쪽이 너무너무 차고 시리고 저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왼쪽에 기와 혈과 수분의 흐름이 물이 저절로 물 가는 대로 저절로 잘 흘러가면, 정체되지 않고 잘 흘러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왼쪽이 막혀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왼쪽은 온도를 재우면 실질적으로 차갑고 오른쪽은 따뜻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가 막혀서 그렇죠? 기와 혈이 막혀서. 기와 혈이 막히다 보니까는 수분이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물이 흘러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하고, 갔다가 왔다가 나가줘야 되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간, 신, 비, 폐, 신 5개의 장기가 있는데 5개의 장기의 온도가 다 똑같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다 똑같을까요? 간에는 기와 혈이 잘 흘러. 그러면 정상적일 거야. 자, 신장에 기와 혈이 잘 안 흘러. 그러면 소변에 문제가 발생할 거야. 그러면서 허리하고 무릎이 아플 거야. 허리와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요, 눈 동자, 이 눈에 있는 눈 동자 있지 않습니까? 요 눈 동자가 흐려져요. 허리가 아프면요, 희한하게도 신장이 안 좋다고 보는 것이고, 신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요, 눈 동자가 흐려집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코가 헐기도 하고, 입에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입술이 헤르페스라고 하죠. 입술 막 터지는 거. 다 그것이 염증이죠. 자, 헤르페스의 원인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수분의 문제죠. 자, 수분을 빼가지고 몸 곳곳에다가 잘 보내서 잘 흘러가게 해줬으면은 이런 입술에 이게 물질 생기는 거, 헤르페스, 이런 헤르페스가 안 생길 텐데, 이게 열이 소장을 통해서, 위장을 통해서 위로 떠버린 거야. 위로 떠가지고 입에 염증을 유발하는 거야. 그러면 구내 염 발생하는 거, 입 냄새 발생하는 거, 베체트-C 병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헤르페스 병 발생하는 거, 다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위장에서 열이 떴고, 그 다음에 대장에서 열이 치받아 올라왔고, 대장에서 열이 변의 형태로, 대변의 형태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열이 거꾸로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눈 충혈되고, 눈 사물이 정확히 안 보이고, 눈에 다락이 생기고, 코 안에 헐고, 비염 생기고, 충농증 생기고, 입에 구내염 생기고, 충치 생기고, 또 통증, 치통 생기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대장의 문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대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장의 열을 없애주면 열이 안 뜨겠네. 위장의 열을 없애주면 열이 안 뜨겠네. 저 같은 열이 많이 지니까 자꾸 머리가 빠져요. 그러면 제가 머리가 빠지는 이런 탈모 현상 같은 것도 대장하고 위장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젊어서 알았다면은 집중적으로 치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이거를 나이를 먹어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젊어가지고 이걸 알았다면은 당연히 젊어서 처리해가지고 멋진 남자가 됐을 텐데, 이미 배려버린 남자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배려버린 남자가 된 것이 무식해서, 뭐에 대해서 주변에서 너는 위장하고 대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무슨 위장에 대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 하는 이런 기고만장하다가죠. 오만하고 기고만장한, 네가 뭐를 알아, 내가 최고야 하는 이런 이 빌어먹을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털 다 빠지는 걸 방치해가지고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어디를 다스려 주세요? 네, 위장 다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장 다스려주고 열이 뜨는 거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열이 자꾸 두통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디를 다스린다고요? 위장을 다스려주고 대장을 다스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장을 설명하는 날이니까는 대장에 대한 포인트를 맞출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치통의 원인이 뭔지, 자, 위에 치아는 보면은 위에 치아가 있고 아래에 치아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 치아가 있고 아래에 치아가 있는데, 아래의 치아 같은 경우는 대장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에 치아 같은 경우는 위장의 문제가 나요. 위에 있으니까 윗니는 위장의 문제야, 아래니는 대장의 문제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습니다. 해보세요. 정말 치통이 있을 때 대장 경락을 다스려 보세요. 거짓말처럼 치통이 사라지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자, 너무너무 아파.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꿀물을 타가지고, 꿀을 좀 농도를 좀 짙게 해가지고 꿀물 타가지고 한번 마셔보세요. 그래가지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달달한 거 넣어보세요. 그러면요, 거짓말처럼 치통이 사라진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콜라 어떨까요? 콜라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콜라를 차갑게 하지 마시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데펴가지고, 위장이 깜짝 놀라니까는, 자, 연세 있는 분들은 차가운 것이 안 좋고 따뜻한 것이 좋은 거 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콜라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이다는 어떨까요? 대박이죠. 사이다 대박입니다. 자, 대신에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그래서 설탕물이라든가, 아니면 꿀물이 제일 그나마 이제 설탕이 좀 덜 들어간지 더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꿀물이 그나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꿀물이라든가 설탕물이라든가 콜라라든가 사이다 같은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요, 거짓말처럼 치통이 현장에 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대장 경락 딱 관리해 주시고 위장 경락 관리해 주시고 하면서, 아, 진짜 저 무용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로 맞는 말이구나 하는 자신감 생기게 되면 경락에 있는 혈자리 배우셔서 혈자리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자리로 들어가게 될 텐데, 혈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치통이 생기는 거, 비염이 생기는 거, 코 안이 허는 거, 그 다음에 축농증이 생기는 거, 눈에 다락지다고 눈에 충이 되고 두통이 생기는 거, 다 뭐의 문제입니까? 물의 문제예요. 수분의 문제. 그 수분을 재흡수해가지고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대장이죠. 대장의 기능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두통과 눈의 문제, 코의 문제, 치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얼굴에 이 여드름 생긴다든가 하는 것도 다 당연히 위장하고 대장의 문제예요. 자, 이해 충분히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노폐물들이 대장에서 잘 빠져나가게, 딱딱하지 않게, 설사 형태로 변비 문제라든가 또는 설사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자리가 대장 경락입니다. 잠깐. 자, 계속해서 제가 이 상향이라는 혈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냐면요, 사실은 찾기 제일 쉬운 건 뭐냐면은 이 두 번째 손가락, 이 손톱 부위, 자, 클로즈업 시켜주세요. 최대한 클로즈업. 자, 두 번째 손가락, 손톱 부위 보게 되면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 손톱이 끝나는 자리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리 손톱 소지하는데, 다시 손톱을 이렇게 따라 들어와가지고 손톱 소지하는 이 부분을 상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손톱을 따라, 안쪽 손톱, 여기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손톱 소지하는 데를 탁, 볼펜으로 세게 눌러보세요. 한 개도 안 아파요. 이게 혈이 딱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보고 상향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이따가 이름 외우는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상향이라는 혈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 상향이라는 혈자리를 관리해주게 되면요, 변비 설사에 그렇게 좋습니다. 자, 변비 설사에만 좋겠습니까? 얘가 물이 정체가 되어, 우리 몸에 흘러다니고 있는 물이 정체가 되어가지고,
고여 있을 때 이 물을 흘러가게끔 도와주는 자리가 바로 요 상향이라는 혈자리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변비 설사에만 효과가 있겠습니까? 두통에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치통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치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비염이라든가 치은염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혈자 중에 하나가 이 상향입니다. 이 상향이라고 하는 혈자는 우리가 급할 때 따면 아주 좋아요. 내가 급할 때 따면 아주 좋은 자리, 이 상향이라는 자리. 다시 한번 상향 찾는 거 설명해 볼게요. 자, 손톱이 끝나는 이 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 손톱 소지하는 자리, 그 바로 위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 두 개가 만나는 자리. 요 자리를 보고서 상향이라고 합니다. 상향. 자, 상향이 어디에 좋다고요? 당연히 변비, 설사. 변비, 설사. 자, 변비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다 빼가가지고 몸 이곳저곳에다가 막 처박아 둔 거예요. 자, 그래 처박아가지고 적체가 된 거야. 그것이 손 쪽인지 무릎 쪽인지 어딘지는 몰라. 뭐 팔꿈치가 될 수도 있고 가슴 쪽이 될 수 있고 그거는 뭐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혈자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체가 되어가지고 잘 고여가지고 잘 흘러가지 않을 때 이 상향이라는 자리를 관리를 해주게 되면요. 변비 설사에 아주 좋고 변비 설사 특히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수척해지죠. 변을 못 사게 되면 사람이 푸석푸석해집니다. 이게 이게 그 수분이 여기에 적체가 되거나 여기에 자꾸 여기저기 적체가 되면 몸이 뚱해져요. 어디 된다고요? 몸이 뚱해져. 그래서 몸이 뚱해지고 해서 하던 것이 뚱뚱해지는 거야. 그래서 뚱뚱한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비만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비만을 없애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의 혈자리가 상향입니다. 그 다음에 변비 설사의 최고의 혈자리, 치통. 그 다음에 두통. 아까 설명했던 거 다야. 상향. 아시겠죠? 자, 상향이 아주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상향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고, 이제 상향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자, 손가락을 이렇게 딱 굽으면 첫 번째 마디가 있고, 두 번째 마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자, 다시 이렇게 굽히면은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가 있는데, 세 번째 마디 시작하기, 여기 전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잡히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찾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는 손 등살이야. 여기는, 요 밑에는 손 바닥살이야. 손 등살과 손 바닥살이 만나는 지점을 가다 보면 움푹 들어간 지점이 나와요. 여기 움푹 들어간 지점. 여기를 보고 이간이라고 합니다. 이간질 시킨다고 하죠? 그 이간은 아닌데 이간이야. 그래서 상향에서 따라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 자리를 보고서 이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간. 자, 그러면 상향도 그렇고 이간도 그렇고 어디에 좋겠습니까? 당연히 치통에 좋겠죠. 당연히 두통에 좋겠죠. 당연히 비염이라든가 축농증이라든가 코의 문제, 눈의 문제 이런 데에 좋겠죠. 자, 즉 머리 윗부분에 또 인후염이라든가 편두통, 편도선염이라든가 인후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좋아요. 제가 왜 좋은지 다 설명드릴 것인데 길을 알고 나면요 대단히 쉬워요. 자, 여기 인후염이라든가 편도선염이라든가 목 안이 퉁퉁 부었다든가 할 때 좋은 자리가 어딥니까? 상향. 그 다음에 이간. 자, 이렇게 이간을 찍고서 쭉 따라 올라오다 자, 이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를 거쳐가지고 이 큰 산, 우리가 주먹지문 정권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큰 산을 딱 넘어가다 보면은 쏙 들어간 데가 있어. 그 찾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손바닥살과 손등살이 만나는 여기. 네? 자, 손바닥살과 손등살이 만나는 여기. 자, 보면 쏙 들어간 데 나와요. 쏙 들어간 데를 보고서 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향을 거쳐가지고 이간을 거쳐가지고 삼간으로 갔어요. 자, 삼간 가게 되면 이 자리 어디에 좋을까요? 당연히, 자, 상향도 그렇고, 이간도 그렇고, 삼간도 그렇고, 변비 설사에 아주 좋습니다. 비만에도 좋습니다. 자, 너무 마른 사람한테도 좋고, 너무 찐 사람한테도 좋고, 자, 혈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혈자리로 우리 몸으로 병이 들어와요. 혈자리로 병이 들어오고, 혈자리로 병이 나가. 비만이 병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병이라고 봤을 때 나는 좀 날씬해지고 싶다 하게 되면요, 상향.
이간, 그 다음에 삼간 관리해 보세요. 얼마만큼 내 몸에 관리 한번 하고 좋아한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관리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두 번째 손가락하고 세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이 지점이 있어요. 자, 이 지점을 보고 합곡이라고 하는데 너무 합곡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합곡이 왜 중요하냐? 원혈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원혈이 뭔데요? 오장육부의 기운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이 오장육부의 기운이 여기에 딱 모여드는데 특히 이쪽 여기는 대장의 기운과 폐의 기운이 모여들거든요. 우리 하늘에서 오는 천기를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합곡이에요. 합곡은 이 대장의 기운과 폐의 기운이 모여들고 오장육부의 대장의 기운이 이쪽으로 다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 한 곳을 찍어봐라 하게 되면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합곡을 잡죠. 그러니까 어깨 통증 잡을 때, 치통 잡을 때, 그 다음에 두통 잡을 때, 기타 등등 이게 우리 몸 배꼽 위에 있는 문제들, 배꼽 위에 있는 모든 문제, 두통도 될 것이고, 치통도 될 것이고, 자, 비염도 될 것이고, 눈에 있는 문제도 될 것이고, 귀에 있는 문제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잡을 때 한 자리만 가지고 딱 찍어봐라 하게 되면은 바로 합곡을 설명합니다. 자, 오장육부의 기운이 모여들면서 대장의 기운이 모여들면서 폐기운과 함께 합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폐기운이 어제로 해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제와 합곡으로 해가지고 이게 합쳐집니다. 자, 해서 그러면은 관리할 때 이게 어제 쪽으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네. 어제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실 어제 쪽으로 이해 가실까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어제 어제가 아니라 합곡. 자, 합곡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런 다음에 이 합곡에서 타고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합곡을 타고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자,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딱 펴보세요. 힘줘서. 자, 요렇게 딱 펴게 되면요. 살짝 내리고 힘줘서 펴게 되면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나와. 움푹 들어간 데. 찾을 수 있나요? 카메라 잘 보이나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내려. 나 힘을 꽉 줘. 엄지손가락을 딱 들어 올려. 그러면 여기가 움푹입니다. 여기를 보고 양계라고 합니다. 우리 양계장. 우리 닭 키우는 양계장 있죠? 양계라고 합니다. 양계. 자, 양계. 자, 가만 보게 되면은 이 양계란 자리. 어디 좋겠습니까? 당연히 치통에 좋겠죠. 당연히 변비에 좋겠죠. 설사에 좋겠죠. 그 다음에 비만에도 좋겠죠. 그렇죠.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자리. 비만으로, 내가 좀 살 좀 빠지고 싶어. 비만이 뭐냐면요. 물이, 자, 수분, 자, 이게 대장에서 수분을 딱 흡수해가지고 이 수분이 잘 흘러가 주게 되면 비만이 안 생기는데 여기저기 막 격차가 되어 있는 거야. 여기저기 막 고여 있는 거야. 여기저기 막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 있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흘러가도록만 해주면은 당연히 비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비만에 좋고, 그 다음에 두통에 좋고, 치통에 좋고, 그 다음에 비염이라든가 코 허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 모든 것에 다 좋은 자리가 바로 이렇게 양계란 자리. 잡는 방법 아시겠죠? 자, 손을 이렇게 딱 핀 다음에 살짝 내리시면 여기 움푹 들어갑니다. 움푹 들어간 요 자리. 요 자리를 보고서 양계라고 하는데, 양계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합곡을 거쳐가지고 양계로 이렇게 딱 넘어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핀 다음에 이렇게 들게 되면은 여기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와요. 카메라로 보이나요? 움푹 들어간 자리? 움푹 들어간 자리. 여기를 보고 편력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자리는 아닌데 그냥 혈이 가는 자리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장으로 가는 자리들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좋냐면요, 얼굴 부위에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굴이 어디에 있어요? 얼굴에 있는 게 뭐 있어요? 입이 있죠. 자, 얼굴에 있는 게 뭐가 얼굴에 있나 보자고. 입. 그럼 치통에 좋은 거예요. 그럼 치통에는 치은염도 있을 거고, 치주염도 있을 거고, 구내염도 있을 것이고, 입이 허는 것들, 헤르페스 생기는 거, 물집 생기는 거. 이해가시죠? 코에도 좋고, 얼굴에 있는 거에 다 좋은 것이 바로 이 대장혈입니다. 자, 얼굴에 그 여드름 피는 거, 당연히 대장혈을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코에 비염 생기는 거, 충농증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눈에 다락지 나는 거, 눈이 자꾸 뻑뻑하고 문제 있는 거, 다 이 대장혈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도움 되셨을 거라고 보고, 또 머리가 열이 자꾸 떠가지고 뜨겁고 아파 했을 때 두통을 제거할 때도 당연히 좋고, 여드름 제거할 때도 좋고, 이해 가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는지를 쭉 보셨고, 그 다음에 이 손목에서
손목에서 이 팔목과 손목을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와요. 자, 올류. 뜨거운 물이 흘러다니거든요. 자, 여기 올류러 가는 자리. 자, 그냥 이름만 들으시고 크게 암기할 필요는 없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아하, 저 손끝, 두 번째 손가락 끝, 우리가 검지라고 하죠, 검지. 이 끝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이 대장에 가는 경락이구나. 자,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가 나오죠. 수삼이라는 자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은 기급하게 아픈 자리,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면 아주 아픈 자리가 나와. 거기를 보고 수삼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삼리. 자, 삼리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 리자를 이렇게 딱 쓰는데, 요 마을 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 위장과 관계됩니다. 그러면 수의 삼리도 있지만 족의 삼리도 있어요. 족삼리도 그렇고 수삼리도 그렇고 수오리가 있고 족오리가 있어요. 수오리, 족오리도 다 뭐하고 관계가 됩니까? 위장 질환을 해결할 때. 위장에서 질환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열이 떠가지고 이 얼굴 위에 정체가 돼가지고 얼굴 부위 공격하는 거. 여드름 제거할 때 좋습니다. 치통 제거할 때 좋습니다. 충분히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삼리는 우리 몸의 급소 중에 급소죠. 급소 중에 급소이면서 아주 중요한 자리. 중풍에도 좋고, 어깨 아플 때 최고고, 어깨 통증 제거할 때 최고고, 너무너무 좋은 자리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최고의 으뜸을 한번 잡아봐라. 그러면은 합곡을 잡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잡아봐라. 그러면은 수삼리를 잡습니다. 세 번째를 잡아봐라. 그러면은 양계정도 잡습니다. 네 번째를 잡아봐라. 그러면은 산양을 잡습니다. 해서 자, 요렇게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마 보이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딱 팔을 굽히게 되면 요렇게 딱 이게 보면은 주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주름이 한 개, 두 개가 있는데 요 주름이 끝나는 요 지점. 주름이 끝나는 요 지점을 보고서 곡지로 갑니다. 곡지는 구불곡자를 쓰는데, 구비구비 굴러다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물도 있지만 바람이에요, 바람. 다시 뭐라고요? 바람. 그렇죠. 얘는 바람 피는 놈 잡을 때 최고 좋습니다. 바람 피우는 놈이 아니라 바람이 들어왔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바람도 있고 우리 몸속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에서 바람 들어오는 건 아마 알 거야. 요즘에 겨울이니까는 창문 열어놓으면 외부에서 바람 들어오고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바람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을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바람이 일어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기도 해요. 자,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 근데 내부에서 바람이 인다고? 야, 그게 말이 되냐?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따뜻해. 한번 제가 반 잘라가지고 오른쪽은 따뜻해. 근데 왼쪽이 차가워. 그러면은 기온차가 생기는 거 맞습니까? 온도차가 생기는 거 맞죠? 그러면 찬바람이 일어요, 안 일어요? 온기가 뜨죠? 냉기가 스며들죠?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우리 장기도요, 간신, 비폐신 5개의 장기의 온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더 차가운 놈이 있고, 덜 차가운 놈이 있고, 더 강한 놈이 있고, 덜 강한 놈이 있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서로 이제 조화를 맞춰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바람 잡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 곡지예요, 곡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풍에서 제일 좋은 자리 하나 찾아봐. 곡지. 얼굴이 돌아가는 걸 보고 구안화사라고 하는데, 구안화사를 잡는데 제일 좋은 자리 잡아봐. 곡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데, 한 개만 잡아봐. 그러면, 당연히 합곡이죠. 당연히 합곡이 됩니다. 합곡. 수삼리, 곡지, 중풍 걸린 사람들, 구안화사 걸린 사람들, 얼굴 돌아간 사람들, 얼굴이 실룩실룩하고 하는 사람들, 얼굴이 막 실룩실룩 하는 사람들, 입술이 실룩실룩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자리가 바로 요 대장경락입니다. 자, 그러면 곡지, 바람 잡는데 정말 좋은 자리구나. 요 곡지가 이렇게 수삼리하고 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잠깐 쉬었다. 자, 여기 곡지를 거쳐가지고 주류라는 데로 올라가는데 크게 의미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수오리로 넘어갑니다. 수오리라고 하는 것은 손에서 5리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수오리인데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길만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길만. 자, 수오리에서 그 다음에 비노로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다시 곡지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주류를 거쳐가지고 수오리를 거쳐가지고 비노로까지 왔어요. 그냥 가는 길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견우인데, 견우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견우는,
자, 어깨 이렇게 딱 보면은, 어깨에서 딱 선이, 어깨에서 이렇게, 딱 꺾이는데, 뼈가 딱 만져져요. 꺾이는데, 여기 손을 놓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찾을 때 어떻게 잡는 거냐면, 이렇게 손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여기 움푹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면 툭 튀어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들면은, 이게 탁 들어갑니다. 맞나요? 자, 들어가죠. 아, 튀어나오지. 근데 얘를 들면은, 거짓말처럼 탁, 쏙 들어가. 이게 견우. 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견우가 어깨 통증 잡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견우.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는 피부병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시, 피부병, 아토피성 피부병이라든가, 알러지성 피부병, 이 피부 질환에 정말 좋은 자리가, 이 견우라는 자리. 다시 찬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 근데 이거를 손을 탁 들게 되면은 쏙 들어가. 여기가 견우입니다. 여기 견우. 자, 이 견우라는 자리가 어디 좋다고요? 아토피라든가 피부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에도 좋고요. 피부 질환에도 좋고요. 너무너무 좋은 자리야. 근데 그러면 다시 한번 가는 길을 한번 보세요. 가만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의 선을 쭉 그리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두 번째 손가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선을 이렇게 쭉 그리면서 가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얘가 대장이 가는 길입니다. 자, 대장이 가는 길 알았을 거라고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옷을 벗어야 돼. 춥니까? 잠깐만 벗을까?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이거 쏙 들어간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어깨 아파가지고 간혹가다 이렇게 만져주는 곳이 있을 텐데, 여기가 거골이라는 자리예요. 거골. 뭐라고요? 거골. 이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길이 가는지만 보는 거야. 거골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다. 잘 찍었나 모르겠네. 자, 거골. 해가지고, 이 이어진 선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한번 쭉 봐보세요. 하나의 선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선이 쭉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디부터? 두 번째 손가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거골을 거쳐가지고, 얘가 어디로 오냐면은, 자, 요렇게 견우에서 거골로 이어집니다. 견우에서 거골로 이어졌다가, 거골에서 어디로 오냐면은, 요렇게 목으로 와가지고, 여기 천정이라는 곳으로 이어져요. 천정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부돌이라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부돌에서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부돌에서 여기 코하고, 자, 여기 코하고, 입술, 요 사이 중앙에, 여기 화려라는 곳으로 이어져요. 화려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영향으로 갑니다. 자, 가만히 뭘 보시게 되냐면은, 이 수양명 대장경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기 손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상향에서 2간, 3간을 거쳐가지고, 합곡, 양계를 거쳐가지고, 편력, 올류를 거쳐가지고, 수삼리, 곡지를 거쳐가지고, 자, 쭉 올라와서 견우를 거쳐가지고, 등 뒤로 거골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냐면요. 자, 요게 앞으로 가슴 쪽으로 빠져서 폐로 내려갑니다. 한쪽은 폐로 내려가서 폐로 빠져서 대장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거골 쪽에서 하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목을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콧날이 있는데 밑에 인중 옆이죠. 인중 옆에. 그 다음에 콧날로 갑니다. 여기가 콧날 여기를 보고 영향이라고 하고, 여기를 보고서 화류라고 하는데, 위치를 보세요. 코에 있죠. 뭐에 좋겠습니까? 당연히 축농증, 비염에 좋습니다. 얼굴에 관련된 것에 다 좋아요. 그 다음에 화료 어디에 있습니까? 인중 옆에 있죠. 인중이 돌아가는 게 뭐 있습니까? 구안화성에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영향에서 향기를 받아들인다. 냄새 못 맡을 때 아주 좋은 자리가 영향입니다. 자, 냄새 못 맡을 때 좋죠. 또 코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좋죠. 그 다음에 얼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수양명 대장경이기 때문에 얼굴에 문제가 있을 때,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코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입에 문제가 있을 때, 입술에 문제가 있을 때,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목의 문제가 뭐 있습니까? 인후염이라든가 편도선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수양명 대장경, 시작하는 부위가 어디부터? 이렇게 손부터.
손부터 시작해 어디부터 손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상향해서 이렇게 2간, 3간 합곡 양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따라 올라갑니다. 갔다가 이렇게. 자, 아마 이해 가셨을 거라고 보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제 제 몸에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인 이 상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길을 보시는 거예요. 2간, 그 다음에 3간, 그 다음에 합곡을 거쳐가지고, 양계를 거쳐가지고, 그런 다음에 편력을 거쳐서, 올교를 거쳐서 수삼리, 그 다음에 곡지. 제가 이제 이 위에는 지웠는데, 추워서 지운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견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뭐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가는 길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타고서 얼굴까지 가서 어떻게 우리 치통을 정리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눈의 문제를, 입냄새의 문제를, 코의 문제를, 어떻게 두통의 문제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장경락을 보여드린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특별히 아주 거대한 도구를 쓰지 않고서도, 관리를 해주게 되면 정말 이렇게 변비라든가, 치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변비라든가 설사, 또는 이게 비만, 뚱뚱해지는 거, 치통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특히 이게 대장경락이 대상포진에 좋거든요. 이 대장경락이 좋은 게 대상포진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에도 아주 좋고요. 정신병이 왜 좋냐면요. 자, 열이 대장에서, 대장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수분 흡수가 계속 수분을 다 빼버렸어. 그러면은 배가 차가워지겠습니까? 수분이 없으니 올라갈 열기가 없을 것이고. 자, 수분이 없으니까 거기에 변이 안 나가요. 변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는 자꾸 그 썩은 물질들이 몸 밖으로 나가줘야 될 물질들이 그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는 그 열기들이 어디로 오냐면은 소장을 거쳐서 위장을 거쳐가지고 위로 쳐받아 올라옵니다. 치받아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 얼굴 쪽에서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쪽의 문제, 눈의 문제, 코의 문제, 그 다음에 입의 문제, 입술의 문제, 입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가 대장경락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이것들을 해가지고 그 수분을 가지고 온몸에다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온몸의 순환을 물이 저절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근데 물이 흘러가지 않고 어딘가에 정체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이 뚱뚱해지고 비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뚱뚱해지고 여기에 뚱하고 뭐 정체돼 있고, 여기에 뚱하고 정체돼 있고,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뚱뚱 하고서 얘가 정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뚱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뚱뚱해져가지고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자, 비만에 걸리게 되면은 자, 변이 안 나가다 보니까는 수분들이 여기저기 막 곳곳에 정체가 되겠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살이 탄탄해지고, 이게 탄력이 사라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겁니다. 살들이 푸석푸석해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살들이 붓고, 그 다음에 푸석푸석해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대장경락의 관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전체적인 큰 줄거리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왜 붓는지, 왜 푸석푸석 하는지, 왜 뚱뚱해지는지를 아시게 될 것이고, 대장경락을 관리하게 되면 왜 변비가 없어질 수 있는지, 설사가 없어질 수 있는지, 왜 치통이 사라질 수 있는지 등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해 가셨을 거라고 보고서 전체적인 큰 줄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경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수분입니다. 수분. 자, 이것을 잘 흡수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수분을 흡수를 잘 하지 못하고 이게 변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설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분을 흡수 못해가지고 수분이 자꾸 몸 밖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수척해집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이게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변이 안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항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해서 막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변이 쌓이게 되면은 여기 혈관이 좁아지겠습니까? 넓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혈관이 계속해서 막 눌러오니까 이게 좁아질 거야. 이것이 좁아진 것이 그 도끼가 어디로? 그 도끼가 소장을 타고 위장을 타고 올라와서 머리에서 펑 터지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출혈이라고 하죠. 이해 가셨을 겁니다. 그것이 항문에서
항문에서 변두를 제대로 빼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중풍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변비를 해결하는 겁니다. 중풍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변비. 중풍 오기 전에 이런 현상, 변비, 설사나 변비가 자꾸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하면서 중풍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풍이 안 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변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변을 잘 보기 위해서 내 몸속에 있는 수분들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고 어느 곳에 한 곳에 정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는 혈자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손에 있지 않습니까? 손에 이렇게 쭉 상향부터 해가지고 이가 삼가를 거쳐가지고 합곡을 거쳐 양계를 거쳐가지고 수삼리를 거쳐가지고 곡지를 거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손에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손을 관리, 손의 두 번째 손가락 상향부터를 관리해가지고 내 몸에 쌓여있는 내 몸의 어딘가에 정체되어 있는 그 수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해주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변비라든가 설사라든가 뚱뚱해지는 비만이라든가 또는 몸이 수축해지는 것이라든가 치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중요한 것만 딱 몇 개 짚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데 한 곳을 찾아봐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합곡을 잡습니다. 합곡 하나.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라 하게 되면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합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계라는 자리도 굉장히, 양계 아까 찾는 방법, 이렇게 살짝 내린 다음에 딱 펴주게 되면은 쏙 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쏙 들어가는 자리, 여기 보고 양계를 갑니다. 합곡 중요하고 양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가지고 수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곡지가 중요하죠. 자, 다시 합곡.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치는 자리가 합곡. 특히 이제 이 손목 통증 같은 거 있을 때, 손가락 관절염이 있을 때 많이 쓰는 자리가 양계라는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수삼리, 그 다음에 곡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어깨에서 봤던 견우 정도. 요 정도가 아주 중요하게 쓰는 자리들이고, 요 정도만 관리해주게 되면은 웬만한 어깨 통증은 다 사라집니다. 어지간한 어깨 통증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푸석푸석했던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자, 상식적으로 병이 잘 안 나가는데 어떻게 피부에 탄력이 있고 피부가 푸석푸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변비가 있기 때문에 살이 푸석푸석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얼굴에 트러블 같은 게 생길 것이고, 입에 냄새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치아에서 고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치은염, 치주염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치통이 있을 것이고, 비염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요것들을 조절을 누가 실패한 거냐면 대장에서 수분 조절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대장 경락을 관리해주게 되면, 당연히 잘 관리해주게 되면은 비만은 사라질 것이고, 수척했던 몸도 어느 정도 살이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변비 설사 같은 것들도 정리가 되니까 몸이 붓는 것들, 자꾸 몸이 붓고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이 사라진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바로 이 대장경락입니다. 그럼 대장경락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경락에서 제일 중요한데 합곡 찾으세요. 합곡, 그 다음에 수삼리, 그 다음에 곡지. 곡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여기는 곡지 같은 경우는요, 이 혈자리가 다른 이름으로 귀신이라는 혈자리예요. 이게. 이 자리가. 귀신도 울고 갈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자리, 대단히 효과가 있는 자리, 곡지. 그 다음에 수삼리, 그 다음에 합곡, 양계, 그 다음에 구구편인 상양. 이런 자리들이 다 비만이라든가 또는 변비 설사라든가 치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얼굴이 붓는다든가 여기저기 푸석푸석해서 붓는 것들,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있는 것들, 정신질환이 있는 것들, 풍이 있는 것들 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써먹는 자리들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대장경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대장경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두 번째 손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어깨를 타고서 어깨 뒤쪽으로 빠져나갔다가 한쪽으로는 가슴으로 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에서 대장을 거쳐가지고 밑으로 상거라는 데로 해가지고 밑으로 빠져나가요. 자,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청천이라는 데, 그 다음에 부돌이라는 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화려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영향이라는 곳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쪽에 영향을 미치고 코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는 혈자들. 이게 얘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마치고 왔다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기와 혈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의 수분 같은 것들을 잘 조절해주고 어느 한 곳에 정체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 정체가 되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장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약을 먹고 그런 것도 좋지만 약을 드시면서 한번 관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구독해줘야죠. 그리고 좋아요 당연히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자 다음번에 또 양질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